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근무하는 박상준입니다. 네. 그 스마트가 뭘까라는 거를 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잘 몰라서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재작년쯤에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왔던 스마트 워크에 대한 워크 스마트에 대한 것도 있었고, 뭐 포스코에서 나온 자료도 있고 한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봤을 때 그 스마트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S가 스페이스 매니지먼트, 공간에 대한 부분을 잘 관리를 해라. 공간에 대한 부분을 잘 관리해서 항상 불필요한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공간을 옵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여라 라고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M은 메소드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을 가장 최적화시켜라. 그래서 가장 적절한 수단을 제공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어퀘인턴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단어가 어렵네요. 한마디로 혼자 일하지 말고 같이 일해서 집단 지성을 힘을 빌어서 생산성을 높여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리절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을 해라. 사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키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시간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몰입이 될 수 있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그 데피니션이고요. 저는 이걸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하고 싶은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스마트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퍼 커넥티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뭐 경쟁사 제품이긴 하지만 애플의 아이파드라는 그 MP3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많이 안 팔렸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아이폰이 되면서 통신이 결합이 되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 거는 앱들이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가장 앱들 빼면은 사실 그냥 전화밖에 안 될 텐데, 앱들이 있으면서 좀 더 스마트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스마트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는 것이 스마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세션 제목은 포스트 IP 텔레포니 시대의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라는 말이 이제 후란 얘기니까 IP 텔레포니 시대 다음 시대는 뭐가 올 것이냐라는 내용인데요. 제품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냥 기술 얘기나 트렌드 얘기만 있고요. 네. 혹시 여기서 PBX 쪽이나 이렇게 통신 쪽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좀 손을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없으시군요. 네. 없으세요? 네. 있으시군요. 한 분 계십니다. 네. 이쪽만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이제 IT나 이런 쪽이 되실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는 처음 직장이 이제 통신 쪽에 관련된 직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만났던 밴드라고 제가 입사 이후 5년 후에 만났던 밴드가 틀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총무팀 쪽만 주로 만났었는데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팀을 만난다고요. 왜냐하면은 업무가 통신팀에서 업무가 이제 네트워크팀으로 이관이 되고,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이후에는 그 업무가 IT팀으로 이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향후에는 여러분들의 업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밑에 Unified Communications Strategy라고 하는 미국 무슨 시장 조사 기관 같던데요. 제가 거기서 이미지를 캡처를 해왔고, 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 페이즈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준 자료는 요소부터이고요. 사실 이전에 이제 TDM PBX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쪽이니까 좀 가볍게 여러분들이 매일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아날로그 전화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색 전화기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냥 집에서 쓰는 전화기, 아날로그 전화기, 뭐 삼성이나 LG 이런 데서 이마트 가면은 한 2만 원, 3만 원 파는 전화기들 있잖아요. 예, 그런 전화기들이 이제 요기에 해당이 되고 요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거의 장애가 생기지 않고 예, 매우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기능은 그냥 뭐 전화 걸고 받고 정도만 가능합니다. 네. 근데 한 15년 전에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예, 이렇게 넘어가자 해가지고 이제 IP화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요때는 데이터선이 따로 있고 전화선이 따로 있었는데 이렇게 가면서 합치자. 데이터선하고 전화선을 합치자. 합쳐서 돈을 싸게 하자라고 하는 비용 절감 부분만 있었는데요. 비용 절감 부분이 있었지만 기능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예, 전화 걸고 받는 기능만 되겠죠. 거기다가 요 정도 갖고는 좀 부족하다. 좀 더 다른 기능을 넣어보자라고 해서 뭐 십 인터페이스라든지 휴대폰과 연결, 뭐 VMS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기능이 좀 올라갔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통신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죠. 특히 그러니까 텔코들은 좀 힘들어지셨는데요. 그 이유가 요 때는 혹시 전화국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전화국 내부에 가보셨나요? 네. 제가 그 첫 번째 직장이 데이콤이었고 지금은 이제 LG U 플러스 바뀌었지만 첫 번째 직장이 데이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광선도 막 연결하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 가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 종류 크기의 전화 교환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진짜 그 전체 건물의 2개 층이 기계로 다 깔려 있어요. 그걸 지원하기 위한 전기 시스템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예, 그 근처에 10m 이내를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너무 세서 10m 이내 되면 사람이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제 사수가 저한테 겁을 엄청 줬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그 어마어마했던 장비들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냥 렉 한두 개 정도로 커버가 된 거죠. 예, 왜냐하면 IP화가 됐으니까 실적 물리적인 인터페이스들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KT에서 혹시 KT에서 오신 분 있으신가요? 예, 다행입니다. 네. KT에서 업종을 다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부동산업입니다. 예, KT의 전화국을 보면 전국의 요지에 있거든요. 항상 그 시에 항상 그 중심부에 있는데 이제 더 이상 큰 장비가 필요 없으니까 그거를 임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무실 임대 사업으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통신 사업자가 아니고 예,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은 뭐냐라고 하면 이제 UC라고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전화에 한정되어 있고요. 근데 전화만 갖고 쓰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화보다 더 많이 쓰는 게 IM을 더 많이 씁니다. 예, 여러분들 카톡 쓰시잖아요. 네, 카톡으로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얘기하실 때가 많으세요? 전화로 얘기하실 때가 많으세요? 보통 카톡으로 연결하실 때가 더 많잖아요. 예, 그것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내부에서도 이제 전화의 비중은 전화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차츰차츰 줄어들고 IM 더 많이 쓰시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다른 휴대폰과 연결성, 그 다음에 이제 화상회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통합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UC라고 하는 거죠. IPPX에서 다음 부분이 UC로 가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 Basic Integration with 뭐 Business Processes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보면 어떤 거냐면 아웃룩에서 그 전화를 걸거나 예, 뭐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 전화를 걸 때 아웃룩에서 메일을 보다가 바로 전화하기 뭐 이런 것들 또는 조직도에서 바로 전화 걸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이후는 어떻게 될 거냐?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알고 계세요. 예.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는데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를 보면 제 얘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인핸스드 UC로 갈 거다. 그래서 뭐 인테그레이션 어쩌고저쩌고 뭐 CBP 어쩌고저쩌고 뭐 버티컬 호리젠탈 앱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냥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제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요 슬라이드를 좀 서머라이즈하면
예. 요 단계까지는 이제 주로 핵심이 IP 텔레폰이라는 게 중심이 되면서 거기다가 이제 비디오도 붙이고 그다음에 VMS도 붙이고 프리젠스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어 있어서 그 사일로 솔루션의 이제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OS도 틀리고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틀리죠. 근데 요거의 한계가 뭐냐면 이 이후에 뭔가를 더 붙이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리 포인트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화로 이미 이제 레고 블럭을 조립을 하든 미리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게 그 하나씩 꽂아서 바로 동작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까 맨 5단계 중에서 맨 오른쪽 단계를 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첫 번째가 이미 투자한 UC 기반으로 연동 및 융합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객의 에로비 시스템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거 뒤에 조금 동영상을 제가 좀 넣어놨고요. 에로비 시스템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그 시스템은 그냥 에로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용어이고요. 뭐 라인 오브 비즈니스인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통신과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융합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앱이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지금 쓰고 계신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PC에서 동작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겠죠. 뭐 MIS, ERP, 뭐 CRM 어쩌고 이런 거 되게 많겠죠. 예,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것이 통신과 융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PC에서 통신 이미 융합이 되어 계시잖아요.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보면 PC에서 원래 그 앱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통신 쪽 앱이 따로 있으세요. 그죠?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것이 트렌드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때 그 중복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전화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화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넘어가면은 그 갑자기 변화 관리가 너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상황에 맞는 마이그레이션 플랜을 갖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세 번째 부분도 위에 분하고 좀 비슷합니다. 첫 번째 다음 페이지에서는 요거 마이그레이션 플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상황에 맞는 마이그레이션을 갖고 가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유일하게 제가 제품 얘기하는 슬라이드 한 가지. 이후는 제품 얘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UC 제품이 이런 링크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신규 건물에 입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PBX가 이제 다 이제 오랫동안 쓰셔가지고 더 이상 동작이 안 될 때에는 전체적인 UC를 한꺼번에 구축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고객에게 쓰시는 게 옛날 기종의 PBX이시다라고 하면 그 PBX를 굳이 뭐 드러내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가장 이렇게 가실 때 가장 크게 부담이 되시는 부분이 전화기예요. 전화기가 왜 그러냐면 그 아까 이마트에서 백색 전화기라고 하는 하얀 전화기 2만 원, 3만 원 정도 사거든요. 예. 근데 뭐 이렇게 IPT 가면서 전화기는 얼마 정도 하냐면 보통 한 40만 원, 50만 원, 비디오가 달린 거는 7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저 같으면 그거 갖고 이제 컴퓨터를 사겠습니다. 노트북을. 예. 근데 그 전화기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아날로그 전화기로 그다 놓고 쓰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기존의 IPPX 이미 갔다라고 하시면 뭐 뒤투자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UC를 추가로 애드온 솔루션으로 넣어서 같이 쓰시는 방법. 어떤 한 고객이 이 세 가지 방안을 다 한꺼번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좀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UC라는 거를 한꺼번에 한 번에 가든지 아니면 단계별로 가든지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여러분들 고객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포스트 IP 텔레포니라고 했는데 어쨌든 포스트 IP 텔레포니의 최종 목적지는 통신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스마트 워크를 하는 것이 가장 최종 목적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스마트 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그 이후 트렌드도 충분히 반영이 되는 플랫폼을 구축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스마트 워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인테그레이티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저희가 그 스마트 워크라고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의하는 세 가지 그 팀이 있습니다. 예, 세 가지 필라가 있는데 먼저 사람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장소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요 가지 세 가지 그 필라가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에서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게 아까 그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부분들까지 고려가 돼야 됩니다. 네, 좀 컨닝 좀 하면서. 네. 예, 먼저 사람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사람의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객의 리퀘어먼트를 제가 들어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고도 성장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경제도 별로 안 좋게 되고 생산성이 계속 낮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리퀘어먼트이고요. 두 번째는 협업의 증가. 그 혹시 사무실에 출근하시면 하루에 자리에 몇 시간 정도 계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그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자리에 있는지를 봤더니 한 40% 정도는 제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이후 시간에는 딴 팀하고 같이 일을 하거나 고객사를 만나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랬을 때 다른 팀과 협업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다양한 종류의 그 세대들이 그 조직 내에서 근무를 한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예, 나이가 젊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각자의 업무 스타일이 틀리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스마트 워크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보기에도 임원분 같죠? 예, 배는 안 나오셨네요. 임원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나가서 일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리는 조금 많이, 예, 앉아서 오래 계시네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조정 작업을 좀 많이 하시고요. 예, 외부 사람도 조금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분석들이 각각 필요하다는 거죠. 영업사원, 그 다음에 뭐 마케팅 사원, 기획하시는 분들, 뭐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먼저 분석이 되고 나면 이분들한테 어떤 종류의 스페이스를 줄 것이냐. 예, 다시 플레이스로 가서 그 자리에 오래 계시는 분들한테는 거기에 맞는 자리, 그냥 고정형 자리를 주시는 게 맞을 거고요.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고정형 자리를 줘봤자 그 낭비가 되거든요. 저같이 60%가 제 자리에 없으면 제 자리가 없더라도 제 자리 사무실의 비용은 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 비용은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모바일로 가자. 예, 뭐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구하시는 분들 굳이 출근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러면 뭐 재택근무 이런 게 얘기 나올 수도 있겠죠. 거기에 맞는 스페이스를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스페이스를 결국은 자기 자리를 줄이게 되면, 예, 줄이고도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게 되면 남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 남는 공간은 협업을 위해 써라, 라고 하는 두 번째 필라이고요. 이렇게 하려면 기술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부분이 한 장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어디 있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있든 아니면 사무실 내에 자기 자리에 안 있든 뭐 딴 팀하고 협업하든 또는 뭐 이동 중이나 재택까지는 아직은 뭐 말은 많이 나오지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시는 분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사무실 내에서 자기 자리 없이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동 중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어디 있든 간에 똑같은 업무 환경에 있어야 되고요. 내가 PC를 사용하든 태블릿 사용하든 폰을 사용하든 똑같이 쓸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와이어리스 환경이 돼야 되겠죠. 4G, LTE, 뭐 와이파이. 그 다음에 종이는 페이퍼리스는 얘기가 많이 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많아지면 진짜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린트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예, 페이퍼리스가 갈 것 같고요. 예, 클라우드 부분들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류의 디바이스를 쓰든지 똑같은 화면을 보는 엔스크린, 그 다음에 내가 자리에 고정하지 않아도 되는 언플러그드 오피스,
그 다음에 사용자 수의 늘어나는 거하고 상관없이 항상 또 그 최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클라우드, 그리고 보안 쪽도 중요하죠. 왜냐면은 그 일반적인 PC는 방화벽도 있고 뭐 IPS도 있고 IDS도 있고 뭐 엔티바이러스 엔진도 있고 다 있지만 뭐 모바일 같은 경우가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컨텍스트 어웨어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상대방의 상태 정보를 알고 얘기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베이스가 되면 이런 아까 얘기해 드렸던 공간 사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저희 MS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테그레이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클릭을 하면 동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영어가 나오는데 제가 번역을 중간중간 하겠습니다. Genesis 64 is a plant management software application used to operate your facilities, to monitor, control your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과 그 통신과의 융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보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아마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고객이 제조업체인 것 같고요. 예, 뭐 이렇게 지금 뭐 1번 펌프, 2번 펌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솔루션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한눈에 어떤 상태인지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담당자한테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진행을 해보면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일단 아까 그 화면을 항상 켜놓는 건 아니니까 자기 업무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오른쪽 위에 밑에서 띵동띵동 하고 메시지가 울립니다. 근데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보니까 알람 뭐 웍스 64 mmx라고 한 사람이 보냈고요. 예, 경고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너무 과열되고 있다라고 해서 보냈고요. 예, 그래서 쭉 So if there was an 읽어보면 alert, 예, 역시 좀 크네요. 좀 더 줄여보겠습니다. 사실 뭐 안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좀 더 줄여보죠. 예. to happen within your plant, you'd get a little pop-up message that would pop up on your screen. You could click on that 예, message. 클릭을 하면 이제 창이 뜨게 되고요. 예, 그 창을 뜨면서 이걸 보낸 사람은 사람은 아닙니다. 기계가 보낸 거고요. 예, 그 시스템을 모니터하고 있는 기계가 보낸 것이고, 경고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금 너무 과열되고 있으니까 빨리 이거 클릭을 해서 무슨 문제인지 확인을 해라. 그래서 클릭을 합니다. 예, 클릭을 하면 이 화면이 뜨게 되고요. 동시에 어디가 문제가 됐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보면은 이분이 담당자인데 지금 상태가 어웨이로 돼 있어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게 됩니다. 아, 또 갑자기 바뀌었네요. 파란색으로. 그러면 이제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 거면 이메일을 보내고, 채팅해서 되는 거면 채팅으로 보내고, 예, 전화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 We can double click on a person's profile. 예.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자동화 시스템과 관련돼 가지고 자동화 시스템을 통신과 좀 융합한 케이스이고요. 예. 이런 케이스들을 이제 그 좀 더 보면 4가지 정도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인파워링이라고 해서 이제 전에 있던 기능을 좀 더 이렇게 더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 그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통신 어플리케이션에 인베디드 시키는 방안, 그 다음에 봇이라고 해서 로봇을 만드는 방안이 있는데요. 하나씩 잠깐씩 보면 인파워링에서는 번역기를 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통신에다 번역기 달 수 있고, 콜센터 연계, 리시 클라이언트인데 지금 콜센터 쪽하고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I can simply just click the. 이거는 항상 클릭을 하면 크게 나오는 거군요. 예, 이건 어떤 거냐면 콜센터 있으시잖아요. 그 기업의 콜센터가 많이 있으신데, 콜센터는 주로 전화로 상담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전화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채팅으로 콜센터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콜센터를 여기서 이제 그 방안 시나리오인데, 채팅을 할 수 있는 콜센터. 예. 여기에 이제 고객은 홈페이지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상담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챗 나오라는 거를 클릭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되고, 간단한 뭐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네.
is simply 그러면 now, and our Silverlight 내부에 있는 상담원은 예, basically the 이 메시지를 보게 되고요. a series of agents in a queue. So I'm just going to ask a general question here.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뭐라고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To communicate 그러면 as a web visitor. And if you notice, 내부에 있는 콜센터 직원이 이걸 보게 되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메신저가 뜨게 됩니다. 이때 장점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분이 콜센터 직원이 상담을 하다가 이게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고객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무슨 컴퓨터 회사나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팔았는데 고객이 물어보는데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이 콜센터 직원이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기 전문가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해서 가져와서 전문가가 같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엑스퍼트라고 부르는데 그런 시나리오를 구현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죠. set of other agents that might be in that queue to be able to communicate back to that user. 그리고 이피션시에 대한 것들은 한번 보면 이거는 Firelinks is a bushfire alerting system. Firelinks bush. 이건 뭐냐면 이제 소방서에서 만든 것 같은데요. 네, 불 나면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근데 불 났을 때 이 근처에 있는 이제 소방대원들 위치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현재 가능한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섞이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지도 정보가 하나가 있고요. 지도 정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위치 정보하고 상태 정보. 이 세 가지 정보가 하나로 묶여서 한눈에 지금 누가 불을 끌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거를 쉽게 판단해서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휴대폰 보인 것처럼 클릭을 하면 그 사람한테 메시지도 가고 그 다음에 전화를 또 가서 야, 너 빨리 가서 꺼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그냥 빠른 고객 대응, 리스폰스 타임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이건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봇은 로보트인데요. 요것은 이제 이렇게 줄여놓고 주로 제조나 아니면 유통하시는 쪽에서는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재고 관리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Connect the people that they need to solve the problem.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그러네. 근데 이제 잘 안 보이시지만 원래 화면이 좀 흐려서 안 보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이 얼마 있는지 사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제가 출근했습니다. 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A란 부품이 얼만큼 남았는지 언제 들어온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부품 얼마나 있고 언제 들어온지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PC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휴대폰에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닌 이제 기계가 그거를 받게 되고요. 거기에 맞게 이 사전에 정리된 방식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Such as developing a CVP strategy for the customer, and then find a way to deploy that strategy to connect the people. 이렇게 구성했을 경우에는 이제 불필요한 인력에 대한 투자라든지 아니면 시간적인 부분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5단계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케이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플리케이션하고 통신과의 결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가 되어서 텔레포니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선정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마트워크는 단순한 제품이나 아니면 솔루션이 아니고 그 위에 뭘 얹든 간에 동작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조금 숫자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MS 스위스에서 해본 결과 어떤 부분이 좋아졌나를 보니까 일단 출퇴근 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4.5일에서 3.5일로 바뀌게 되고요.
저희 MS도 뭐 내년에는 모바일 오피스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지금 강북인데 되도록이면 출퇴근 안 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10분 남았다고. 끝나네요. 네. 아니 안 되면 왕십리라도 근처에서 그 사무실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50%가 불필요하게 쓰였는데 그것이 이제 30%가 20% 감소가 돼가지고 30%만 불필요하게 쓰게 되고요. 사무실 전체 비용은 그 규모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전체 규모는 똑같지만 직원, 고객, 파트너 간의 협의를 위한 공간은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직원만을 위한 공간은 좀 더 줄어들게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플렉서블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팅룸의 숫자도 34개에서 63개로 늘렸고요. 집중 업무를 위한 공간이 하나도 없다가 600개, 600 제곱미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업무 집중을 위한 공간이 뭐냐면 혹시 MS에 한번 놀러 오시면 저희 골방 있습니다. 골방. 예. 딱 들어가면 얼마나 하면요. 여기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예. 여기 책상 하나 있고 의자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2사람 이상 들어가서 일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예. 특히 남녀가 들어가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예. 굉장히 좁은 공간이고 문 다 잡혀 있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포커스룸이라고 집중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늘릴 수 있는 것들이죠. 예. 거기 가서 몰입을 하면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MS4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회사가 매출이나 이익도 많이 내라고 하지만 동시에 보는 게 야 너희들이 일하는데 좀 불편함 없니? 라고 물어봅니다. 네. 어느 회사나 물어보긴 하죠. 근데 물어본 결과이고요. 직장에서 즐거운가요? 했더니 스마트 워크 하기 전에는 89%가 즐겁습니다. 했더니 이거 89% 그냥 변경이 없네요. 즐겁지는 않은가 봅니다. 네. 업무와 개인 간의 밸런스, 그러니까 업무할 때는 업무하고 개인 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밸런스가 맞냐 했더니 스마트 워크 한 이후로 한 4% 정도 증가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1년 사이에. 그 다음에 시간을 네가 중요한 업무 할 때 시간을 잘 지켰냐라고 봤을 때 6% 정도가 증가되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일을 하면 성공도 할 수 있고 개인의 성공도 할 수 있느냐라고 봤더니 7% 정도가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참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예, 업무 건전성이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증가가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4위에서 5위로 늘어나서 직원들도 만족하고 회사도 성과를 더 내는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MS 자료가 아니고 일반 고객을 10군데를 모아서 만든 자료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 정량적인 효과가 있어요. 근데 보면 왼쪽은 개인의 생산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오른쪽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생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부분이 왼쪽이거든요. 출장 비용이 감소가 되고 불필요한 시간이 감소가 되고 시간 지연이 제거가 되고 어쩌고 하는데 여긴 단위가 보통 1000대 단위잖아요. 3,000달러, 1,000달러, 1,000달러 이렇게 있는데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빨라졌다. 그래서 세일즈가 향상이 되고 프로젝트 진행이 빨라지게 되고 통신 융합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10만 불, 12,000불, 10,000불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예. 근데 이 큰 거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페이스 4까지 가면 요거까지가 되는 형태이고요. 페이스 5까지 가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페이스 5에 대한 것들을 미리 좀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2장 남았고요. 서머리를 하면 개별적인 솔루션을 구축하시는 것보다는 플랫폼화로 가시는 게 좋겠고요. 플랫폼을 구축하신다는 것은 기반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 뭘 꽂든 동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통신 발전의 목적지는 이제 스마트워크 플랫폼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고 이를 통해서 개인의 생산성 및 비즈니스 생산성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예, 다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불러주시면 갑니다. 예, 무슨 배달 서비스 같은데 불러주시면 가고요. 예. 그 다음에 PBX 플래닝 하실 때 이게 스마트 워크를 위한 것이냐, 아까 페이스 4, 페이스 5까지 고려가 된 것이냐. 왜냐하면 한번 PBX 구축하시면 몇 년 쓰시냐면 한 7, 8년 쓰시거든요. 예. 근데 7, 8년 동안에 그 트렌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하고 아예 그냥 없이 새로 구축하는 거는 매우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신팀과 같이 리뷰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는 맞아? 라고 하실 때는 액세스먼트 서비스, 예, 어떻게 구축하시면 됩니다라고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게 되고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CI라고 해서 와서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예, 불러주시면 이거는 불러주시면 가고요. 이거는 오시면 저희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행이 불여일행, 백행이 불여일견. 예, 해보시면 더 알 수 있을 거고요. 우리 회사 해보고 싶다 그럼 POC를 불러주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정확하게 40분. 제 발표 이래로 이렇게 시간을 잘 지켜본 적은 없고요. 예.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가 시간이 좀 뒷분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